여러분,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하죠. 2025년 9월 11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나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축포를 쏘아 올렸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가능했던 건지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은 정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시장 미스터리. 우선 그날 시장 분위기가 대체 어땠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아, 정말이지 상식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이날 2025년 9월 11일에요. 미국의 3대 주요 주가 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부 다요. 다우, S&P 500, 나스닥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건 뭐 시장 전체가 들썩였다는 얘기죠.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승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다우존스가 무려 1.4%나 올랐고요. S&P 500도 0.9%, 나스닥도 0.7%나 상승했어요. 하루 만에 이 정도 올랐다는 건 시장이 무언가에 엄청나게 환호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사실 이날 시장에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공포,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나왔어요. 이건 분명 악재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둔화 신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악재잖아요. 둘 다 나쁜 소식인데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 앞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자, 먼저 인플레이션 소식부터 자세히 볼게요. 8월 CPI가 0.4% 상승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0.3% 정도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건 연준이 금리 못 내리겠네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켜서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입니다. 그쵸?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자, 그럼 시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뜨거운 인플레이션이냐, 차가운 고용시장이냐, 시장은요, 경기 둔화, 바로 이쪽에 베팅을 했습니다. 아니, 나쁜 소식을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논리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1단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합니다. 2단계. 시장은 이걸 보고 노동시장이 식고 있네, 경기가 둔화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요. 그럼 3단계는 뭘까요? 바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려서 주가를 밀어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날 시장의 논리였어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바로 연준 피벗입니다. 들어보셨죠?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기존의 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뜻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기대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은 당장 물가가 좀 오르는 것보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미래의 호재가 현재의 악재를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시장 전체는 이렇게 환호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주식이 다 똑같이 오른 건 아니었어요. 이른바 승자와 패자가 갈렸는데요. 개별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특히 빅테크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테슬라, 무려 6%나 폭등하면서 이날의 스타가 됐습니다. 애플도 1% 넘게 올랐고요. 그런데 반대로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같은 주식들은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AI 때문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자 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날 정말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탄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오라클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전날에는 무려 36%나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6.2%가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런 걸 바로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전날에 AI 전망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일단 팔아서 수익부터 챙기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복잡하고 역설적이었던 시장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본다는 것.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데이터를 압도한다. 이게 오늘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일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 데이터보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린 진짜 힘이었던 셈이죠. 결국 시장에게 더 중요한 건 오늘의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오늘 시장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